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2022 시즌 이적 시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각 팀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먼저 골키퍼 수비진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이번에 트레이드로 이적한 김동준 선수가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경건 선수가 서브 체제를 유지하고요. 김동준 선수가 일부러 올라온 이후 제주에서 주전 골키퍼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백스리는 정훈, 이지솔, 김호규 선수가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지솔 선수와 김호규 선수의 자리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가운데 나와도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좋은 실력을 각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은 지난 시즌 리그 탑급 풀백이자 윙백들이었던 정우재 선수와 안현범 선수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이 두 선수들의 백업으로 안태현 선수가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미드필더진과 공격진 보겠습니다. 먼저 투미드를 예상합니다. 윤빛가람 선수와 최용준 선수가 각각 투미들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민 선수가 물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지만 현재 어느 정도 부상을 안고 있고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기 위해서는 최영준, 윤빛가람이 어느 정도 수비와 공격 모든 측면에서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투미드를 사용한다면 둘이 같이 먼저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왼쪽 윙과 톱 자리에는 각각 지난 시즌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제르소 선수와 주민규 선수가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우측 윙어가 주 포지션이었던 요나탄 링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선수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포지션을 그대로 메운 영입이 되겠고요. 요나탄 린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FC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백스리를 사용하는 대구FC입니다. 대구FC 백스리는 김우석, 홍정은, 정태욱 선수가 백스리를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김우석 선수가 현재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우석 선수 자리에 어떤 선수가 출전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이 자리에 조진우 선수가 출전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서 조진우 선수와 광주의 이찬동 선수 트레이드설이 돌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만일 조진우 선수가 나갈 경우 백스리 자리에 어떤 선수가 설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 자리에는 아무래도 최영훈 선수보다는 오승훈 선수의 안정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최영훈 선수도 물론 좋은 골키퍼지만 아마도 오승훈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왼쪽 윙백과 오른쪽 윙백은 각각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새롭게 영입된 홍철 선수와 이태희 선수가 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미드필더진과 공격진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제주 유나이티드와는 다르게 3미드를 사용하는 대구FC입니다. 라마스, 세징야, 이진용인데요. 이 라마스와 세징야는 수비 가담도 많이 해주고 공격 상황에서도 좋은 위협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대구FC 미드필더진과 공격진 모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직까지 22세 이하 자원인 이진용 선수가 잘 버텨준다면 대구FC의 미드필더진은 더욱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투톱에는 에드가와 김진혁입니다. 물론 이제 김우석 선수의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김진혁 선수가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고 톱 자리에 이근호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설 수도 있겠지만 가장 베스트 라인업을 가정했을 경우에는 김진혁 선수가 톱으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라인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포항 스틸러스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상 첫 번째 백포 조합입니다. 그랜트 선수와 박찬용 선수가 센터백 조합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골키퍼 자리에는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강현무 선수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강현무 선수 부상에서 돌아오기 전에는 윤평국 선수가 아마 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 각각 지난 겨울에서 초겨울 정도의 팀으로 돌아온 심상민 선수와 김용환 선수가 풀백으로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우 선수가 왼쪽 풀백 볼 수 있지만 강상우 선수의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 말미에 보여줬던 강상우 선수의 윙어 사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각각 풀백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필더진과 공격진 보겠습니다. 먼저 오구부 선수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 있는데요. 이 선수가 정말 영입이 되는 것인가? 라고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오구부 선수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구부 선수가 온다면 상당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포항과 관련해서는 소스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도는 썰들을 주로 믿고 있는데, 만약 그 썰들이 맞다면 5급 선수의 영입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3미들 이승모, 신광훈, 신진호를 예상합니다. 이 3명의 선수가 나왔을 때 가장 안정적인 수비진을 구축할 수 있는 포항 스틸러스고요. 이승모 선수가 제 자리로 돌아와서 뛰게 된다면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윙어, 아까 수비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듯이 강상우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상우 선수가 결국은 전북 또는 베이징 고안으로 이적하지 않고 이번 시즌 포항 스틸러스에 남기로 했는데요. 물론 현재 조정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강상우 선수의 계약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포항의 강상우 선수가 안정적으로 잔류하게 된다면 강상우 선수가 왼쪽 윙을 보고 팔라시오스 선수가 오른쪽 윙을 보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5급 선수가 영입됨에 따라서 완델손 선수의 이적 여부에 따라서 이적 여부도 어느 정도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논의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5급 선수의 오피셜이 난다면 그때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산현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현대 역시 백포입니다. 조현욱 골키퍼를 비롯해서 센터 백라인은 김영건과 김기희,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은 각각 임영재 선수와 김태환 선수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서령호 선수가 왼쪽에도 많이 섰기 때문에 서령호 선수를 왼쪽 주전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임영재 선수와 김태환 선수 모두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는 서령호 선수 역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3명의 풀백이 각각의 자리를 돌아가면서 소화를 하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터백 라인에는 김영권 선수와 김기희 선수가 맞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자리에는 아무래도 조현우 선수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문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공격진 보겠습니다. 먼저 투볼란치 자리에는 원두재 선수와 박용호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선수 시즌 말미에도 이 두 선수가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 투볼란치를 소화했고요. 아마도 한 선수가 라볼피아나 형식으로 들어가면 다른 한 선수는 볼을 전개하는 형식 등으로 여러가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박호 선수가 주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아마노준 선수가 출전할 수 있습니다만, 전방 플레이메이커 형식으로 박호가 출전을 한다면 등번호 10번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에이스적인 활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왼쪽 윙어 윤일록입니다. 윤일록 선수 지난 시즌 여름에 들어와서 점점 폼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겨울 훈련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팀에서 기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어는 김민준 선수입니다. 22세 이하 자원으로 아마도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22세 이하 자원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승선해서 잘하면 군면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톱은 레오 선수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레오 선수가 지금까지 아직 오피셜로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확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레오 선수의 출전을 예상해봅니다. 다음은 강원FC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강원FC 골키퍼 수비진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골키퍼는 유상훈 선수가 좀 많이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말미에 최용수 감독 부임하면서 이광현 선수가 많은 출전 시간 부여받긴 했습니다만, 유상훈 선수 역시 윤스 아이들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최용수 감독의 강원은 유상훈 선수가 조금 먼저 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광현 선수가 또 경험을 쌓고 여러가지 또 활동을 위해서는 이광현 선수의 출전도 분명 많은 빈도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백스리 보겠습니다. 윤석영, 얀손, 김영빈을 예상하는데요. 아슈마토프가 빠질 수 있고 그 자리에 얀손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영상 제작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얀손 선수의 영입 확률이 높은 만큼 얀손 선수를 가운데 놨습니다. 얀손 선수가 볼플레잉 센터백을 맡는다기보다는 중앙 스토퍼 내지는 스위퍼를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왼쪽에 윤석영과 오른쪽에 김영빈이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영 선수가 특히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백 임창호 선수가 지난 시즌 오른쪽 윙백에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센터백도 가능한 선수이지만 가운데 센터백에 서기보다는 임창호 선수가 오른쪽 윙백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 윙백은 치메타노프 선수와 정승용 선수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치베타노프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정승용 선수가 이전에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 또 최용수 감독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승용 선수를 먼저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미드필더진과 공격진 보겠습니다. 주장으로 선정된 김동현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서민우 선수, 한국영 선수, 특히 서민우 선수가 지금 많은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용수 감독에게 많은 인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현, 서민우, 한국영의 3미들이 가운데서 좀 기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투톱은 디노와 김대원을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김대원 선수 이번에 최용수 감독이 찍은 키플레이어 중 한 명입니다. 따라서 디노와 김대원이 빅앤스몰 조합을 이용해서 주로 많은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디노가 넘버9을 맡는다면 김대원 선수는 약간 처진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면서 디노를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현대를 제외한 전 구단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봤습니다. 전북현대의 경우 아직까지 센터백 영입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전북현대의 라인업은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고요. 다만 전북현대가 라인업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전북현대의 라인업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팬분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